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늘 한국을 찾아 12년 만에 한일 정상의 셔틀 외교가 재개됐습니다. 두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우리 전문가의 현지 시찰을 합의했고,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에 일본도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첫 소식 김민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가 일본 도쿄 한일 정상회담 이후 52일 만에 서울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형식은 실무 방문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 등 격을 높여 기시다 총리 내외를 예우했습니다. 한일 양국 정상 간의 회담은 예정된 시간을 훌쩍 넘겨 1시간 40분간 이어졌습니다. 두 정상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과 관련해 한국 전문가들의 현지 파견에 합의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이웃 국가인 한국 국민들의 어떤 건강과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고. 自国民および韓国国民の健康や海洋環境に悪影響を与えるような形での放出を認めることはないことを。 기시다 총리는 또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과학에 기반한 객관적 검증 결과와 함께 한국 정부와 의사소통을 해가면서 오염수 배출에 대한 국내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핵 도발에 대한 강화된 확장 억제 방안을 담은 한미 워싱턴 선언에 일본의 참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이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은 이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일 정상은 또 오늘 19일에서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릴 주요 7개국, 즉 G7 정상회의 때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G7 정상회의에서는 별도로 한미일 3국 간의 정상회담도 추진 중인데 한미일 간의 안보, 경제 협력 방안이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오늘 정상회담에서는 특히 과거사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진전된 발언이 있을지 여부가 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과거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계승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해 마음이 아프다라는 발언이 있었지만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낸 거라고 밝혔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과거사 문제에 대해 3월 도쿄 정상회담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2008년 10月に発表され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と明確に申し上げました。 직접적인 반성과 사과는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발언으로 보이는 표현을 했습니다. 私自身、当時、厳しい環境の下で多数の方々が大変苦しい、そして悲しい思いをされたことに心が痛む思いです。 일제강점기와 피해자들을 애둘러 말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발언의 의미에 대해 질문이 이어지자 자신의 심경이라며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닌 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この当時、苦しい思いをされた方々に対して私自身の思いを率直に語らせていただいた次第であります。 기시다 총리는 또 우리 정부가 만든 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를 지원하는 3자 배상 방안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3자 배상안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가 발표한 해법은 65년 청구권 협정과 또 2018년 법원의 판결을 동시에 충족하는 절충안으로서 법적 완결성을 지닌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 전 과거사 문제에 발목을 잡히지 않고 한일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양국이 과거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 협력을 위해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다는 인식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두고 일본이 과거사와 관련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60억 원대 가상화폐 보유와 매각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과 김 의원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이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안을 발의했다는 걸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고, 김 의원은 실제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건 김 의원이 재작년 7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유예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실제로 과세가 유예된 동안 보유하고 있던 코인 60억 원어치를 매각했다는 사실입니다. 정작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 발의하게 된 배경과 본인이 법안의 소외자가 된 이해 충돌 지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과세 유예 기간 동안 김 의원이 코인 매각 대금을 모두 현금화했다면 자신이 발의한 법안으로 인해 거액의 세금을 안 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몇백만 원 정도만 현금 인출해서 용돈으로 썼고 나머지는 다른 코인으로 전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법안 발의 자체는 이해 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거듭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문제가 된다면 다주택자 의원이 종부세 세율을 낮추자는 법안, 다자녀 의원이 다자녀 가정에 복지 혜택을 주는 법안을 발의하는 경우도 입법권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대표도 법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고 부연했지만 논란은 남습니다. 강남의 다주택자인데 종부세를 낮춰달라. 그러면 그런 법안을 만들면 그거는 이해충돌에 해당이 안 되나요? 이해충돌에서 완전히 자유롭다라고 얘기하긴 저는 어렵다고 봐요. 김남국 의원은 이에 대해 자신이 공동 발의는 했지만 실제로 본회의에서 표결할 때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최초 투자자금 출처조차 의심스럽다며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하거나 이 기회에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전수조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한 초등학교 배구팀 코치가 아동 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훈련 도중에 넘어진 학생을 향해 공을 3개 내려치고 발로 차는 모습 등이 CCTV로 확인됐는데요. 그런데 많은 부모들이 코치를 두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1일 한 초등학교 체육관. 코치가 훈련 도중 엎어진 선수를 향해 공을 세게 내려칩니다. 이번엔 벽에 기댄 아이를 향해 쉴 새 없이 스파이크를 반복합니다. 넘어진 아이를 발로 차기도 합니다. 이 배구팀은 이걸 깡수비라고 부릅니다. 한 선수당 10분씩도 했대요. 얼굴 맞을 때도 있고 배를 맞으면 숨을 못 쉴 때도 있고. 배구팀 선수였던 서준이는 지난 3월 맥박이 불규칙하게 뛰는 부정맥 의심 증상과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고 배구의 꿈을 접었습니다. 진료 과정에서 서준이는 훈련 과정을 처음 털어놨고 의사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훈련할 때 공 못 받으면 그냥 미친년이고 훈련 받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고 코치님이 배구부에서 있었던 일은 말하지 말라고. 학대 피해를 겪었다는 학생은 모두 3명입니다. 코치는 지난달 직위 해제됐고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코치는 재작년에도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다른 선수 부모들은 변호사 비용도 지원하고 탄원서도 재판부에 내며 코치를 두둔했습니다. 엄마들 그 입을 맞췄고 그 엄마들 다 알면서도 말 안 하는 거죠. 아들 엉덩이에 자국이 나왔어. 근데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자기 자식 잘 되라고. 똑같은 피해가 반복된 데에 대해 학교는
하루 종일 CCTV를 봐야 하냐, 피해 아동 부모는 왜 몰랐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때 정확하게 잘못된 것들을 끊어냈다면 그 다음에 벌어질 그 피해자들은 생기지 않죠.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코치에게 여러 차례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남겼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부모들은 자녀들이 운동도 좋아하고 코치도 좋아한다면서 폭력에 눈 감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 미국 텍사스주의 쇼핑몰에서 또다시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주말을 맞아 인파로 가득했던 쇼핑몰에서 모두 8명이 참변을 당했고 7명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총격범도 현장에서 사살당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교외 지역의 한 대형 쇼핑몰. 두 손을 든 사람들이 겁에 질린 모습으로 빠져나옵니다. 바닥엔 흰 수건으로 덮인 시신이 놓여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3시 36분. 쇼핑몰이 인파로 붐비던 시간, 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남성이 갑자기 무차별 총격을 시작했습니다. Someone's shooting, and then right behind her on the other side, right in front of DKNY, so there's a guy. He held his neck like this, and it was like blood just dripping down. 마침 다른 신고를 받고 현장에 있던 경찰이 즉각 범인을 제압했지만 이미 6명이 숨진 뒤였습니다.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이송된 다른 부상자 7명 중 3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He heard gunshots, located the gunshot, locat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shooter, neutralized the threat. We believe at this point that the shooter acted alone. 범인도 현장에서 경찰 총에 사망했는데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도구를 밝히지 않았지만 돌격용 소총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here's this guy dressed in all black, wearing a vest, has an assault rifle, and he's just shooting at people right across. 범인의 신원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들은 숨진 피해자 중에서 어린이가 있었다고 증언했고 병원으로 옮겨진 부상자 중에도 5살 어린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당국의 대응은 당황스러울 만큼 차분합니다. 기자 질문도 받지 않은 밤 9시 반 브리핑을 끝으로 추가 정보 제공은 없었고 이제 아침인데요. 낮이 되어야 범행 동기와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